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외인이입니다. 메이저를 갔다가 실패한 선수에 대한 의견 3편으로 대장님이 일찍 갔다면 잘했을까? 제가 지금은 엠붕이지만 꼴리건 출신으로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볼 수 있는 직관적인 스탯을 보면 NPB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스탯을 자랑한다. 야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정확한 타격 스탯인 조정 득점 창출력 이하 우르크가 부진할 때도 135, 150 이상을 웃돌아 낮게 잡아도 A+에서 S급으로 불릴 만한 성적이 충분히 된다. 트리플 A 플러스 리그에서 꾸준한 상급 선수로 분류되어 추강대업에서 이승엽보다 앞에 있다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호가 오릭스, 소프트뱅크를 거치지 않고 즉 NPB를 거치지 않고 11시즌 이후 KBO에서 직행했다면 잘했을 것이다, 성공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 제가 올린 영상에도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는 편이고 다른 채널에서도 일찍 갔다면 의견이 지배적이다.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KBO에서 우르크 190이 넘는 시즌만 3번이고 해외 진출하기 직전에는 도미넌스 기준인 180을 쳤었다. 바이 타격은 괴물이라는 말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이 영상은 2011 시즌 이후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 것을 미리 말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메이저에서는 이대호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영입 대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 진출 선언할 때 메이저를 왜 알아보지 않았냐는 기자의 카더라 통신만 있을 뿐 구단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두 번째, 원래 MLB는 KBO를 트리플 A 선수도 폭격하는 수준 낮은 리그라 생각하는 게 지금보다 심했고 2013 다저스 1년차 이후 류현진이 인식을 바꾼 것이고 직접적인 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는 이대호가 오릭스 2년의 성적으로 진퉁 중에 진퉁인 타자인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병규, 이승엽, 김태균 KBO에서 최고의 타자라고 불렸었다. 이병규는 홈런치는 수비자라는 중견수였고 김태균은 오른손 양준혁이라 불렸지만 둘 다 힘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승엽은 한 번이지만 폭발적인 시즌은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라이언 킹의 모습은 없었다. 이 밖에도 건너간 타자들이 추풍낙엽으로 박살났다. 대장이 형만큼은 달랐다. 진정한 KBO 도미넌스가 뭔지 입증해낸 2년이었다. 대장신한테는 적응기간 따위는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경기를 나오면서 홈런 2위, OPS 1위를 해버린 것이다. 2년차 때 또 다시 클라스를 보이며 플루크가 아닌 걸 입증했음에 이런 가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리고 NPB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내서 MLB 구단들도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데려올 만한 가치가 생긴 시점이라 보면 된다. 네 번째, 소프트뱅크에서 시애틀로 넘어갈 때 에이징 커브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개인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KBO보다 상위 리그를 갔다 온 실패한 선수들조차 리턴하면 성적이 대부분 엄청 잘 나온다. 용병 또한 마찬가지다. 이대호가 우르크 190씩 치던 타자인데 일본 진출전에도 타고 투저든 투고 타저든 압도적인 성적이었지만 17년도는 어라. 대타신투병 때라 클래식은 좋아 보이지만 우르크 132 2루타 고장 13개. 2017 타신투병 탱탱볼 시즌인데 소프트뱅크 시절에 비해 장타력이나 OPS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만 34에서 36살 사이에 팍 꺾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웃라이어도 있겠지만 30대 초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3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다. 명실상부 MLB 최고 타자였던 미기도 만 34부터 급격하게 꺾였었고 한국인인 추신수도 직접적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만 34에서 35세로 비슷한 나이대다. 물론 골디처럼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영상에서 일찍 갔다는 기준은 오릭스에서 소프트뱅크로 이적한 게 아니라 오릭스에서 MLB로 간다는 가정으로 시작할 것이다. 오릭스에 있는 2년간 어마무시한 성적을 거뒀다. 오릭스에서 2년간 각 24개의 홈런을 쳤지만 특히 2012는 NPB에서 논란이 있는 시즌이다. NPB의 반발 개수 범위는 0.4034에서 0.4234다. 범위의 평균은 0.4134가 되는 것이다. 평균 반발 개수 0.4134에 맞춰서 제작을 했어야 했지만 하한선보다 더 낮게 만들어졌고 NPB 사무국은 규약을 낮춰주면서 눈 감아주기를 한 것이다. 엄청 낮은 반발 개수의 AAA+로 평가받는 NPB에서 24개의 홈런으로 리그 2등을 한 것이다. 대장의 홈런 생산성은 진퉁 중에 진퉁이란 소리. KBO처럼 반발력이 농구를 해도 되는 수준이었던 타신투병을 겪고 나서 30홈런이 족밥처럼 보는 분들이 댓글을 보면 꽤 많은데 반발 개수를 정상화하면 원래 25홈런도 빡세다. 그리고 이 수치는 MLB 공인구 반발 개수와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 선수 중 MLB로 넘어가는 타자 중에서는 역대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플래툰이라 이대호가 활약하기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300타수도 안 되는데 14개의 홈런은 뽀록이나 플루크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다. MLB에 가더라도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장은 낮은 반발력에도 20개 이상의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타자다. 김현수 편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반대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2014에 잠깐 부진했던 시즌을 포함하더라도 2012에서 2014 3년간 홈런 2위, 안타 2위, 타점 1위 OPS 2위, 장타율 1위, 가중 출루율 우르크 OPS 플러스 2위를 했다. 퍼시픽 리그 한정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가장 꾸준하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보였고 S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2015후 진출했을 때는 1년 300만 달러 옵션이 포함된 400만 달러 스플릿 계약이지만 2013후 2년 빨리 진출을 시도했다면 나이를 많이 중요시하는 MLB 특성상 2년 1200만 보장까지는 받을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란 단어가 나올 만큼의 성적을 뽑지 못한다고 예상하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잘했다는 말도 주전 선수로는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NPB에서 MLB로 넘어간 선수들이 박살이 난 비중이 높으니 내린 결론은 아니다. 이대호는 메이저로 넘어가면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장이 형은 우르크 대비 승리 기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 실제 타격 능력 타구질에 비해서도 우르크가 조금 낮다. 너무 느린 주력이 다 깎아먹기 때문이다. 우르크가 순수한 타격 능력을 말하는 건 맞지만 선수의 순수한 주력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다. 평균 수준의 주력을 가진 선수가 3루에 갈 타구를 2루밖에 가지 못하고 2루에 갈 타구를 1루밖에 가지 못하면 시즌 전체로 쌓이게 되면 영향이 꽤 크게 간다. 조정 득점 창출력은 득점 창출력에 조정 수치를 부여한 것이고 득점 창출력 공식에는 가중 출루율이 있다. 가중 출루율은 위 사진처럼 베이스별로 차별을 두고 있다. 체형을 보면 알겠지만 예전부터 와 저걸 2루 못 간 애가 진짜 많았던 선수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주루 득점을 보면 항상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5는 당연하고 마이너스 7이 넘어가는 시즌만 2번이다. 아무리 1루수라 포지션 조정으로 승리 기여도가 깎인다 쳐도 체감보다 심각하게 낮은 건 주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타격 능력이나 타구질이 수치보다는 더 좋았을 수 있으니 메이저에서 잘 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면 맞는 말이다.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수비와 송구 능력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 오릭스에서 2년간 평균 26개의 2루타를 쳤지만 타구질이 좋아도 여기서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단언컨대 3루타를 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플래툰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더 일찍 가서 한다고 해도 양타를 상대하면 2루타가 20개를 못 뽑을 확률이 매우 크다. 적은 2루타 25개 홈런 가량 칠 수 있는 선수로 본다. 보이는 홈런 수에 비해 우르크나 OPS가 낮을 수 있다. 대장님의 메이저 예상 성적은 플래툰과 주전으로 나눠서 볼 것이다. 플래툰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최지만 이상은 가능하다 본다. 약물 전과 때문에 그렇지. 없다는 가정하에 무시받을 만한 성적은 절대 아니다. 위 사진은 현 피츠버그 최지만의 팬그래프 지표이다. 단축 시즌을 제외하고는 115 이상의 우르크를 뽑고 2019는 거의 500타석의 우르크 122로 객관적으로 꽤 좋은 성적이었다. 여기보다 한 단계 위인 122에서 125쯤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 감독이 주전으로 써보려고 할 텐데 플래툰을 넘어 양타를 다 상대하면 지표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2019 테임즈 느낌 정도. 주전으로 뛰긴 뛰는데 한 번씩 교체되고 우르크 115에서 120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마저도 115 근처로 보고 120은 바비분이 좀 따라야 가능하지 않나 싶다. 이것도 분명 높게 쳐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왼쪽은 이대호, 오른쪽은 스즈키 세이야인데 조정 홈런 수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는 편이다. NPB 인류 선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우르크도 분명 세이야보다는 떨어지지만 세이야가 메이저 가기 직전 2021을 제외하고는 10에서 2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 차이는 있지만 다다를 수 없는 성역까지는 아니다. 주전으로 뛰면 115 정도는 뽑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내가 감독이라면 지속적으로 쓸 거냐? 라는 질문에는 노라고 답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당연히 멀고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사실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NPB에서도 주루가 마이너스였는데 MLB도 당연하면 당연했다. 베이스 러닝은 마이너스 4.7로 꽤나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렇다고 수비가 범위 안에는 괜찮은데 너무 좁다. 이 두 가지를 감수하고 기용해야 하는데 115 근처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120을 치더라도 좀 애매한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롯데 팬들은 2021 정훈에게 불만족은 없다. 1루 수치고 우르크 120이면 좋은 건 아니지만 수비도 좋고 베이스 러닝도 괜찮으니 이대로만 해주면 괜찮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대호는 애매한 건 사실이다. 19 테임즈는 베이스 러닝도 양수고 수비도 부족하진 않았다. 평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정도에 불과했다. 이대호가 나이와 에이징 커브 시기를 고려하면 길어야 2년 정도 그렇게 활약이 가능할 것이다. 일찍 갔으면 잘했을 것 같냐고 묻는다면 실패라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 같다. 메이저가 하나만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괜찮거나 좋은 능력치를 보유해야 버틸 수 있는 리그인 걸 간과하면 안 된다.
JD도 빠따 하나로 메이저에서 수준급 선수로 활약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타격 플러스 파워 두 가지가 최상급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가 좋아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하성도 우르크가 100이 넘는 유격수 민내야 유틸이면서 주력도 괜찮고 수비와 송구를 잘하니까 순항 중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어렵다. 지금은 포지션을 생각하면 잘하고 있고 이대로 쭉 이어간다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이 형이 가면 만 34세의 플래툰인데 14홈런 쳤다고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마냥 잘했을 것 같다. 올 성공할 것 같다는 의견에는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다. 그냥 KBO NPB에서 다 잘했으니 상위로 올라가도 성적이 딱히 안 떨어지고 내 느낌상 잘할 거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국제대회 추억 보정이나 국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던져보며 마무리한다.